여기 6번에 종가 종량이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쉬는 시간에 공부하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왜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렇게 계산한다 했죠.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세는 세금, 궁극적으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표와 세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목별로. 왜? 얼마를 기준으로 할 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몇 퍼센트 어느 비율만큼 과세할 것이냐, 이거 두 개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세목별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무엇으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죠. 무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양세로 나눈다 그러죠. 그냥 맞춰도 되는 거죠. 이거는요. 고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서 책 안 보고 그죠. 다음 중 과세 표준이 면적, 수량, 부피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걸 둘 중에 뭐라고 한다? 종가, 종량 중에 과표가 면적이나 건수나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종량이에요. 그쵸? 왜? 이거는 지금 뭐예요? 가격이라는 뜻이잖아요. 가격. 그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고 아닌 건 종량. 그럼 끝나는 거. 이거는 굳이 외울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쓰레기 버릴 때 돈을 받는데 기준이 부피잖아요. 쓰레기 봉투 크기가 기준이죠. 리터당 얼마 그러니까 걔가 종량제 그러듯이 이거는 금액 10원,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 아닌 건 다 그냥 종량 그러면 돼요. 가운데 글자 보고 그냥 의미만 이해하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얘가 나중에 나오면 고를 수는 있거든요. 그죠? 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금을 계산할 때 등록세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뭔데서요? 용자를 1억을 받으면 담보 놓고 은행에서 뭘 한다겠어요? 저당권 설정을 하죠. 그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1억 빌렸으니까 여기다가 원칙적으로 0.2% 해서 20만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기본이.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과세 표준이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라 했죠. 그럼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됐어요? 금액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총가 그런다니까. 별 얘기 아니라니까. 이걸 갚았어요. 빚을. 그럼 어떻게 돼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걸 뭘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말소 등기할 때도 세금을 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 건당으로 가요. 한 건당 6,000원이에요. 한 건당 6,000원. 그러면 얘가 6,000원인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표가 금액이 아닌 건수를 과표합니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래요. 별로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등록세는 그러니까 특징이 등록세가 이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등록세는 종가세로 돼 있고 종량세 같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은 다 종가 금액으로 돼 있어요. 모든 세목이 다.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종량세를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뭐예요? 등록세가 종가와 종량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세율이잖아요. 그죠? 얘들 세율을. 그럼 세율이 얘는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하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곱할 때 이렇게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죠? 얘는 세율이 얘가 금액이니까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되고 얘는 과표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야 얘가 항상 금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두 개를 곱하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해서 세율이 비율로 백분비, 천분비 비율로 정해져 있는 세율에서 해서 정률세 그러고 얘는 세율이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된 세율에서 해서 정액세율 그럽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비율, 금액.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개념상만 이해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무리해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참고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종량세는 어떤 게 있다고요? 등록세만 종량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거 얘는 특별하게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되고 7번은 볼 거 없어요? 그건 안 나오니까. 그죠? 그럼 넘어가면 되죠? 우리가 조세의 책에 어쩌고 나와 있죠? 그죠?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참고로 우리 지방세는 아까 특광도세, 시군구세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디? 제주도하고 세종시.
거기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주도도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 제주시에 감귤농장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재산세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산세 누가 가져갈까요? 제주도 재정으로 가는 거야. 제주시가 아니라. 왜? 원래는 재산세가 시군구세니까 제주시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모든 지방세 11개가 다 제주도세에 들어가요. 특별자치도세. 세종시도 전부 다 뭘로 가? 세종시 특별자치시세로 갑니다. 그 두 개만 편제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예외적인 거죠. 나머지는 다 특광도 시군구 구분이 되는 거예요. 도세, 구세. 근데 걔만 그렇습니다. 해서 7페이지 보면 여러분 그 참고로 6페이지 7페이지 표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구분한 거.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그 막 표 있는 거 뭐 얘는 뭐고 뭐가 어쩌고 오른쪽 지방세는 도세고 시군세고 어쩌고 막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그거 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건 됐고 그거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거 3개. 얘나 제대로 기억하시라고. 등록세가 뭐냐니까 뭐라고? 이러지 말고 얘가 뭐라고요? 도세 및 구세. 그 구세 뜻이 뭐라고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이거만 하면 돼. 배우는 거. 거기 뭐 지방교육세가 어쩌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표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라고 표 있죠. 하나. 7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뭐 도세, 특광 어쩌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거 굳이 하지 말아야겠죠? 뭘 보시냐면 오른쪽 팁에 보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구분이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그냥 구분된다. 그거만 하나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 8페이지 그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9페이지 가면 양가로 4번에 도세 등에 대한 징수 위임이라고 돼 있죠? 그죠? 찾으셨나요? 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에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를 징수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에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징수를 위임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은 시군구에다 낸다. 그죠? 그런 걔들이 걷어서 특별시, 광역시도에다 갖다 준다. 그 얘기입니다. 위임 규정이 있다. 근데 뭐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 취득세에서 나오면 취득세에서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또 나오니까 뭐 여기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다음 3절에 용어정이 나오죠?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했던 거예요. 그냥 막 쓸데없는 거 읽을 거 없어요.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10페이지 맨 밑에 납세 의무자가 나와요. 그죠? 10페이지 밑에 뭐? 납세 의무자. 거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여기 유치원 다 개원했나요? 유치원? 그죠? 아이고 유치원 안 한다 해가지고 막 시끌시끌하고 엄마들 막 날 짜증나 죽으려고 그래. 지금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학하는 날만 애가 갑자기 뭐 개원 안 한다니까 막 그죠? 개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집에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게 그러면 그 압박감이 더 큽니다. 왜? 갈 줄 알아가지고 하루를 버텼는데 내일부터 안 간다 그러면 그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 못하죠. 그 피곤함과 그 진짜 애들은 학교 가야 돼요. 그죠? 애들 학교 가서 있어야지. 그죠? 집에 있으면 아주 돌아버리죠. 학원도 보면은 젊은 엄마들은 학원을 못 나와. 애 저기 아니라 애 새끼 밥 해줘야지, 간식 챙겨줘야지, 놀아줘야지. 아주 죽어. 그죠? 그렇다고 뭐 엄마들이 체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애들은 못 이깁니다. 체력.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애 보려면 차라리 노가다를 하는 게 나아. 그죠? 애 30분 보는 거하고 노가다 하루 종일 하는 게 낫다니까요. 노가다 하루 종일 돈이라도 생기잖아. 그죠? 애는 30분 보면 힘들죠. 그런 말 있잖아요. 조카 손자고 뭐고 딱 오면은 조카는 딱 오면 5분만 반 거. 처음에 5분만 딱 반 거. 그리고 바로 갔으면 좋겠어. 애만 보여주고 5분 조카 왔어. 손자 왔어. 그러고 이제 가. 그럼 딱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죽는 거죠. 아유, 그냥 골치 아파요.
자, 얘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거를 용어를 가끔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얘를 설명하면서, 요거 있죠. 이 징수의무자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가로치고, 여기다가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어디에 들어가? 이게 원천징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냐면 사업주죠. 사업주. 사업주가 세금 월급 줄 때 세금 미리 띄잖아요. 그걸 미리 띄어서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지. 그 얘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이 납세 의무자는 다시 뭐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뭐 납세, 보증이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건 외울 거 없고요. 여기서 나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용어가. 그죠? 이것만 보면 돼요. 이 말뜻은 뭐냐면 그런 거라 했죠. 은행에서 보면 연대보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연대보증을 쓰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원래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액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누가? 연대보증인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에요? 얘가 갑이다, 을이다 그러면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갑과 을은 뭐가 있다? 동등한 책임을 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개념을 크게 이해할 건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취득세 배울 때 집이 이렇게 하나 있어. 근데 이 집을요, 갑을 병이 공동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각자 지분이 똑같아요. 3분의 1씩 공동으로 딱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등기해야 되지, 등기. 그죠? 그럼 취득세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취득세가 12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얘네 똑같이 3분의 1씩 내면 되죠? 그럼 400. 자기 것만 내면 돼요, 원래 법에. 근데 지문에 뭐라고 되냐면 이 조항에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에서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세 명이 갑을 병은 그 취득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도 1200, 을도 1200, 병도 1200 전액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야?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실제는 누구 것만, 자기 것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것만 내는 건 맞지만 얘가 전액에 동등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누군가 세금을 안 내면 나머지 애들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연대 납세 의무자가 그런 뜻이죠.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말이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얘가 그런 뜻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외에는 뭐 얘네들은 잘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냥 납세 의무자 하고 오른쪽에 납세자 해가지고 그 납세자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징수 의무자가 포함된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4번에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거기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일한 납세 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액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연대 납세 의무자를 한다. 뜻이 그렇다네요. 그죠? 보시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과세 요건 나와요. 아까 했죠? 첫 번째 과세 물건. 이걸 물건, 대상 똑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과세 대상을 많이 쓰죠.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그러기도 해요. 주체가 있으면 객체도 있다. 그런 거고. 과표 했죠? 그죠? 금방 했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물건 수량 면적을 말한다.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 아니면 종량 그랬죠? 세율 나오죠? 3번 세율과 표준세율 해서 세율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률세하고 정액세 나오죠? 그게 뭐예요? 정률은 뭐예요? 세율이 뭘로? 비율 그죠? 그리고 정액은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그랬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이건 저 뒤에 가면 소득세가 또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법정신고기한 다 필요 없고요. 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7번에 뭐 있어요? 부가징수. 이걸 봐야죠. 부가징수. 세금 다 계산하면 이제 뭐예요? 걷어야죠. 그죠?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만 배워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신고납부. 또는 뭐가 있어요? 도통징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국세는 신고 납세 그러고 얘는 정부 부가가세 그러는데 그건 구분할 필요 없다겠죠? 그럼 뭐 그걸 구분해서 내진 않아요? 신고 납세나 신고 납부나 둘 다 뭘 하라는 얘기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예요? 무조건 뭐 날라오면 되는 거야? 고지서 날라오면 무조건 보통징수예요. 고지서 날라와서 걷어가는 건 다 보통징수. 이건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배우는 세목 5개도 2개 중에 하나에 무조건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거 뭐라겠어요? 신고 납부하려면 내가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한다겠죠. 그리고 그 부동산의 가격은 언제 알 수 있다겠어요? 내가 직접 돈 주고 뭘 하거나 사거나 또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내가 산 금액 알 수 있고 팔았으니까 금액을 알 수 있다. 결론은 신고 납부는 언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고 팔았을 때 할 수 있죠. 그럼 사고 팔 때 낸 세금,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뭐에 들어가? 신고 납부 취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보통징수는 보유세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이 있어 없어? 없죠.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그 내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겠죠? 그러니까 걔는 누가 세금을 계산해? 남양주 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계산해서 나한테 뭘 보내죠? 고지서를 보내서 걷어가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보통징수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가 알아서 신고해.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너 고지서 왔으니 언제까지 돈 내? 꼭 안 내는 사람 있죠. 그죠? 이걸 가만 놔두면 세금을 아무도 안 낸다겠죠. 그래서 어떡한다? 너 그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 또 죽는다. 뭘로? 돈으로 죽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 내는 걸 뭐라고 했어요?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추가로 내는 걸 가산세 그러고 얘를 가산금 그런다 했죠. 그때 끌 때 조심하라 했죠. 세금 할 때.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시작을 뭘로 해? 시옷으로 하니까 끝나는 것도 뭘로 끝나? 시옷으로 끝난다 했죠? 어떻게 그랬어요?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뭐가 되나요? 신고는 가산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얘는 고지서 가산금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는 가산세에서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 자, 그러면 이 가산세라는 것은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자, 얘가 원래 용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가산세 종류는 뭘 알면 되는 거야? 의무가 뭔지 알면 되는 거죠. 이때에는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신고 납부 의무인데 이게 신고 납부 의무가 아니라요. 신고 의무도 있고 뭐도 있어? 납부 의무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기본적으로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신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 납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이니까 이것도 가산세 나오고 얘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뭐 있다 있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과소신고가 있고 그리고 부정무신고 부정가산세 이렇게 됐죠. 부정이란 말은 뭐래? 부정부당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고의적이래. 고의적.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적게 했다. 그러면 잘 띄어먹으면 되는데 걸리면 어떻게 한다? 걸리면 너 죽어. 근데 죽는다 했죠? 뭘로 죽어? 죽을 사자리 했죠? 뭘로? 세금으로 죽어. 그래서 얼마? 40%. 그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고의성이 있으니까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뭘로? 세금으로 죽어봐라. 죽을 사자에 40%로 가는 거죠. 일반은 뭐라 그랬어? 일반은 고의성은 없어. 근데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했고 여기는 하기는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댔어요? 너는 아예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20%.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 반절 10%. 이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 20, 과소는 10. 부정은 둘 다 싸가지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둘 다 40이라고 말씀 주셨죠? 둘 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다. 근데 여러분 실제 내는 세금이 똑같진 않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 보세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야. 취득세가. 그죠? 자, 이거를 무신고했다는 얘기는 아예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금액 다 안 낸 거잖아. 그럼 1,000만 원 내고 그거에 얼마? 40%죠. 아니고 그렇지만 그 부정이라 해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걸로 가도 마찬가지로 얼마? 20%. 근데 과소는 신고를 하기는 한 거죠. 그럼 얘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만 신고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는 가산세 붙죠? 얼마? 10%. 얼마에 대해서? 이걸로 갈게요. 죄송한데요. 똑같이 40이니까. 똑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40인데 얘는 무신고는 1000만 원에 40%죠. 그죠? 얘는요. 800 신고했죠. 그걸 얼마? 200만 원 안 낸 거잖아. 그럼 200만 원 내고 그 200에 40%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800은 이미 신고하고 돈 낸 거잖아. 그럼 얘는 가산세 안 내죠. 그러니까 똑같은 40이어도 얘는 무신고니까 무신고 납부세 전액의 40%고 얘는 과소 신고 분해에 대해서만 얼마? 4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근데 비율은 같다. 40. 그죠? 그 얘기죠. 그렇게 되고. 납부는 하루 지날 때마다 추가로 되는 거죠. 추가. 1일. 이건 뭐 10만 분의 25 그럽니다. 뭐 만 분의 2.5 그러기도 하고 0.025% 이렇게. 이건 개정상이라겠죠. 이건 올해 이제 개정상이죠. 원래는 작년에 얼마였어요? 0.1 만분의 3에서 0.03%였다가 0.025%로 줄었어요. 근데 개정상이니까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막 숫자 외우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겠죠. 그죠? 이거는 뭐 나중에 하셔도 돼요. 괜히 숫자 외운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짜증내고 그러지 말고. 그죠? 이건 나중에 사실은 숫자 개정된 거는 시험 보는 날 가서 그냥 읽어봐도 돼요. 시험 보는 날 가서 읽어봐도. 근데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1년 내내 할 거거든.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개정은 됐어요. 계속 볼 거니까 그냥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가산세가 돼 있다. 그죠? 그럼 교재를 보시면 14페이지에 가산세가 나와요. 8번에. 14페이지 8번 가산세 용어정이 나오죠? 자, 그러시면 그 양가로 2번에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되냐면 그렇게 돼 있네요. 가산세 개요 그래가지고 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도록 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쩌고저쩌고해서 세계 산출하여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게 가산세 용어정의라겠죠? 근데 거기서 뭘 기억하시라겠어? 뒤에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여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용어적이 나오면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를 뭐라고 내는 거예요? 가산금을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땡 틀린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포함하지 않는다고 받고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하고 가산금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그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가산세 안에 가산금이 포함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오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양가로 2번은 가산세 용어 정의할 때 되게 많이 나온 내용 중 하나입니다. 출처 있죠. 기출로 나왔던 얘기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가 조세는 아닌데 부과가 되면 그 세금에 포함시켜서 걔도 같이 조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만이에요. 그런데 합해서 조세로 봐주는데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뭘 하면 감면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이건 지가 잘못해가지고 추가로 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산세 자체는 감면을 안 해주겠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뭐 오른쪽에 뭐 가산세 어쩌고 막 겁나 길게 나왔죠? 다 읽을 거 없어요. 그죠? 딱 봐도 깎아봐자니 넘어가시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있죠, 이걸 막 그걸 구구절절 써놓은 거예요, 막. 그죠? 근데 글 읽을 필요 없어요. 읽어봤자 뭔 얘기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결국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산세는. 그냥 이 자체만. 그죠? 이거 나중에 요약집에도 나오고 막 다 나오니까 정리해서 교재 이렇게 정리 안 돼 있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괜히 무리해서 필기할 것도 없고.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16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개정안이라고 박스 하나 있죠? 개정안. 그죠? 거기 납부불 성실 가산세 나오잖아. 거기 만분의 25라고 돼. 10만 분의 25라고 돼 있죠. 그게 이제 올해 개정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나 더.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 납부불 성실 가산세 있죠. 요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근데 얘는 지방세만 해당돼요. 지방세만. 무슨 얘기냐면 납부불 성실 가산세가 1일 막 0.02%씩 늘어나는데 하루에요. 근데 이게 날짜가 막 100일, 500일 막 넘어가면 원금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그 납부세액에 얼마? 100분의 75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만 뭐가 있어?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요. 왜? 116페이지 16페이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계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 한다? 한도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한도는 어디만 있다고요? 지방세만 한도가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뭐 많이 언급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죠. 국세는 한도 없고 어디만 있다? 지방세가 한도가 있다.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면, 양가로 2번에 기한 후 신고라고 나오죠. 그죠? 17페이지. 찾으셨나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이게 뭐냐면, 뒤에 우리 그 취득세 가면 배울 거 이거요. 취득세 가면. 이 취득세, 시험에 이 부분이 취득세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기한 후 신고가. 네, 자. 이름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거기는 우리 교재는 그냥 설명해 놨는데 이걸 취득세를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죠? 자, 기한. 이게 무슨 기한이겠어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겠죠. 그죠?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이 60일인데 신고 납부 기한이 뭐였대요? 지났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취득세를 신고 기한에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네. 그럼 얘는 무엇을 부과합니까? 가산세 부과를 하죠. 그럼 얘는 여기서 이제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그죠? 근데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뭐랬대? 신고를 했대. 그 얘기지. 무슨 얘기야? 이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가지고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나한테 뭔가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죠. 만약에요, 이미 나는 기한 지나서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근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래. 근데 신고하는데 똑같아. 혜택은 없어. 그럼 뭐라고 신고해요? 그죠? 네가 나한테 미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하려면 나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지. 혜택이 뭐겠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자, 근데 원금 있고 얘는 이미 기한 지났죠.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이미. 그럼 여기서 원금과 가산세가 있어요. 이 중에 뭘 깎아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원금을 깎아주겠어요? 가산세를 깎아주겠어요? 가산세를 원금 안 깎아줍니다. 걔들이 가산세를 깎아줘. 근데 중요한 가산세 누가 내는 거야? 내가 내는 거야. 내 돈과 지들이 인심 쓰는 거야. 왜? 어차피 걔는 꽁돈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신고했으면 원금만 받는데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가산세 추가로 받는 거니까 그거를 그냥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깎아줄 테니까 이왕에 깎아줄 테니까 얼른 신고를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가산세가 종류가 두 개잖아요. 신고와 납부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 하나만 깎아줍니다. 뭘 깎아줄까요? 머리 이거 생각 깊이 하면 무조건 틀려요. 여러분 그냥 초딩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봐. 그래요. 신고잖아. 초딩한테 물으면 신고라고 얘기해. 왜? 기한 후 신고했다잖아. 돈을 낸 게 아니라. 그게 뭘 깎아줘? 이걸 깎아주는 거예요. 신고를. 근데 걔 중에 있다니까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사람이 있어. 왜 납부를 왜 해? 신고했다니까. 이름이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아니에요. 얘를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금방 했잖아요. 무신고 가산세도 있고 과소도 있죠. 이 중에 어느 걸 깎아주겠다는 거야? 무신고. 왜? 과소신고를 이미 신고를 한 거예요.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란 얘기야. 그러니까 너는 이미 아니고 너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하면, 그럼 얘가 무신고가 원래 얼마예요? 20이죠. 이거를 깎아주겠다는 거야. 근데 막 깎아주진 않아요. 왜? 조건이 있어요. 왜?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이 규정은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저걸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얘가 기한 내 신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한정 해주는 거 아니는 거. 기간 제한이 있어요. 기간. 일단은 언제까지 얼마를 깎아주다 그런 기간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얘가 신고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 되기 전에. 자, 보세요. 기한 지났죠. 가산세 부과 대상이죠. 그러면 원금에 가산세가 붙으면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자, 여러분 신고 안 했어요? 근데 가산세 추가됐어요. 그러면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그걸 또 우리가 신고할까요? 아니면 과세권자가 세금 고지서를 보낼까요? 보통징수합니다. 보통징수. 왜? 내가 신고를 이미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 추가해서 뭘 보내? 고지서. 그럼 이미 가산세 부과 대상이잖아, 우리는요.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고지서 그리고 있겠지. 나한테 보내려고, 고지서 보내려고. 그죠? 그래서 오늘 신고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못했는데 집에 갔더니 뭐가 날라왔어? 고지서 띡하니 날라왔어. 그럼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뭐 오기 전에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뭘 깎아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달 안에 하시면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만약에 한 달 안에 못했다?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줍니다. 이런 거죠. 요게 기한 후 신고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얘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얘기는 한 달 안에 하면 얼마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10%. 이거에 50% 깎아준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때 하면 이거 20%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2는 4% 깎아주겠다는 거지. 이때 얼마? 16%만 부과하겠다. 그 뜻입니다. 요게 뭐다? 기한 후 신고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할 건데 어차피 내용은 같아요. 그죠? 조건이 뭐라고요? 기한,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1개월 이내 하면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경감해준다. 어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뭐?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기한 후 신고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한 후 신고. 자, 1번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신고 가산세만 해당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걸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2번 얼마 해준대요? 한 달 안에 하면 50%, 1개월 초과 6개월에는 얼마? 20%를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를 하면 얘들이 이제 3개월 안에 결정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맛배기로 기한 신고가 이런 얘기다. 그죠? 개념만 딱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 가면 이제 뭐예요? 가산금이 나오죠. 가산금. 가산금. 요새 미세 문제가 장난 아니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뿌여요,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제가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귀찮아서 안 하는데, 워낙 심하니까 먼저. 자꾸 쓰고 다니라 해서 쓰고 다니긴 하는데, 그죠? 안 쓸 수가 없네. 그죠? 이게 심각합니다. 이제 계속 이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 모르겠어. 그죠? 날이 어떻게 되겠네. 시골로 들어가야 돼. 시골로 어디 산속으로. 공기 맑은 데로. 그죠? 근데 갈 데도 없어요. 다 똑같아, 이제는. 그죠? 제주도 보셨어요? 뉴스 보니까 제주도 푸연하더만 완전히 거기. 앞에 안 보일 정도니까, 심각합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뭐. 그래서. 자, 가산금도 종류가 2개 있어요. 일반 가산금 있고, 중가산금 있어요. 자, 일단은 얘는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기한 내 안 냈을 때 붙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고지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보세요. 재산세가 7월 달에 나와요. 7월 16일부터 31일. 그죠? 여러분 말씀드리죠. 모든 세금 고지서는 금액이 몇 개가 써 있다? 모든 세금 고지서, 세금 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고지서는 금액이 몇 개 써 있어? 2개 써 있습니다. 그죠? 납기 내금액과 후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얘가 요 납부기한까지 안 내잖아요. 일단 세금은 무조건 안 내면 자동으로 3%를 내야 돼요. 무조건 3%.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만약 10만 원이 세금이 나왔는데 시산세를 7월 30일까지 내야 돼. 근데 안 냈죠? 그럼 자동으로 30일을 지나자마자 몇 프로? 3% 3,000원을 추가로 내야 되죠. 그런데요, 고지서를 내보낼 때 그냥 10만 원 하나만 내보냈다가 얘가 안 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고지서 만들어서 10만 원하고 3,000원 붙여 10만 3,000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비용도 많이 들고 일거리도 많으니까 한 방에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한 내 내면 10만 원 내면 되고 그때까지 안 내면 납기 후 금액은 뭐예요? 그 원금의 몇 퍼센트가 붙은 거야? 3% 이렇게 붙는 걸 우리가 일반 가산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기한 내 안 내면 그냥 자동으로 3% 기본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31일까지 안 냈어요. 오늘 내야 돼 깜빡 잊고 안 냈어. 그럼 어차피 후금액 내야죠. 그러면 후금액이면 그 다음날 8월 1일 꼭두 새벽에 은행 문 열기 전에 앞에 기다렸다가 1등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저 같으면 7월 31일 내야 되는데 깜빡이고 했더니 은행 문 닫았어. 그럼 그때부터는 고지서 집어 던져버리고 기억을 안 합니다.
언젠가 생각나면 내야지 이렇게 하지 그걸 바로 갖다 내진 않아요. 그죠? 왜? 이왕 이미 끝난 거잖아. 3%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냅둬버리면 얘는 뭐 먹고 살아? 세금을 안 내면. 그죠?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안 내면 추가로 가산금을 또 부과하겠다.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중가산금입니다. 이때 기준은 얘는 기한 지나고 1개월, 한 달 지날 때마다 여기다가 0.75%씩 합니다. 이것도 개정상이죠. 원래 1.2%였다가 0.75%로 바뀌었어요. 그죠? 중가산금. 한 달 지날 때마다 이걸 추가로 내는 거야. 그럼 만약 여러분이 8월 31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후금액을 안 냈어요. 9월 달에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월 달 내면 기한 지나고 8월 달 한 달 지난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0.75%가 추가되는 거야. 그럼 9월 달에는 원래 3% 내시고 거기다가 0.75에서 3.75%가 나간다. 그 얘기죠. 두 달 지나면 0.75에 2개월이니까 1.5% 추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어차피 얘는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추가로 내는 거예요. 추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똑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원금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최대치가 6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최대가 결국 몇 개월까지만 간다는 거야? 60개월까지 가고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겠다. 이게 중가산금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가산금은요, 어쨌든 이중과세죠. 왜 일반 가산금 내고 또 내는 거죠, 추가로.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나온다. 그게 뭐다? 국세는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고,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미만. 그러면 재산세가 30만 원이면 중가산금 부과한다 안 한다? 재산세가 30만 원, 딱 30. 재산세 부과한다 안 한다?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죠. 그럼 30만 원부터는 중가산금 적용을 한다는 얘기지.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계속 말씀드렸죠. 미만이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작은 금액인 29만 9,999원까지는 중가산금 부과 안 한다는 얘기니까 얼마부터 한다는 거야? 30만 원부터. 그죠?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10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부터는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맞죠?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이상부터 적용한다. 근데 시험 문제에 미만으로 외웠는데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시험에 뭐라고 해요?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에이, 무슨 이상이야?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지. 맞아요. 미만이면 적용 안 해요. 얘는 뭐라고 나온 거야? 이상이면 적용한다. 맞잖아. 그런 게 잘 보셔야 돼. 그런 거.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헷갈리죠? 그래서 잘 정리. 왜 시험을 그렇게 내니까. 그죠? 요거 잘 구분하시고. 이게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규정 한번 읽어볼게요. 18페이지. 가산금 나와있죠? 가산금. 그죠? 1번 가산금의 의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 가산. 그리고 납부 기한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그러니까 중가산금은 납부 기한 지난 다음에 부과되는 거죠. 그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 그럽니다. 그래서 2번에 가산금 해가지고 양가로 1번 나오네요. 납부 기한이 안 내면 얼마? 100분의 3, 3%죠. 그죠? 근데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자치단체는 가산금 같은 거 부과 안 합니다. 걔는 과세권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 중가산금. 1번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얼마? 만분의 75 0.75%를 원다. 일반 가산금에 추가로 징수한다. 이때 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오른쪽 맨 위에 체납된 국세, 지방세, 납세, 고지서별 세무기 10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인 때는 뭐한다? 제외한다. 이때는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틀리게 내려면 뭐 이상 이런 거 낼 거 없어요. 그냥 바꿔내면 돼. 세기 3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 미만인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내면 돼. 그러면 여기서 반 이상은 틀려요. 반 이상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10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 맞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맞출 수 있는데 시험 보러 갈 때 그렇게 내면 그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온 거 그래 미만 나왔어 100만 하나 나오고 30만 나왔으니 넌 맞고 이렇게 가는 거야. 훅 가는 거죠. 그치? 복잡하게 될 게 없다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고지금 얘기가 가상금 중가상금 얘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그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오른쪽에 그 족보에 나오네요. 이거 하나 볼게요. 이가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거 잘 나와요. 뭐냐면 이 재산세 고지서가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재산세 25만원, 예를 들면 뭐 지방교육세 5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만원 해서 토탈 35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 여러분 고지서 받아보시면 고지서 한 장에 최대 4개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한 장에 세무기. 보통은 2개가 나오죠. 재산세하고 뭐 부가세로 지방교육세에서 토탈 얼마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왔어. 35만원 3개 해가지고. 자, 그럼 얘가 재산세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자, 얘는 중가상금 적용할까 안 할까요? 지방세 30만원부터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했죠. 얘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이건 3개를 합한 금액이잖아요. 얘가 지방세 다야. 근데 얘들이 얘랑 관련이 있어요. 재산세랑. 그래서 한 장에 내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게 이제 맞는 거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자, 오른쪽 족보 있죠. 족보 19페이지 맨 위에 족보래요. 22때 나왔던 거. 기출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는 중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 지문이 겁나게 어렵게 나와서 막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내용상으로 그냥 공부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잡으시면 되죠. 자, 됐고요. 나머지 그 용어적인 풀 거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특수강의 뭐 쪼개 세무조사 뭐 세무조사 뭐 우리 받지도 않는 세무조사.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어디 가시면 돼요? 22페이지 그거 있어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총론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성립 확정 소멸 사유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2년 연장. 그러니까 올해는 확률상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총론 파트에서는 그 성립 확정 소멸 사유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이거예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내가 낼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고 그리고 얘가 언제 소멸되느냐. 그죠? 소멸사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28회 때 시험에 나왔었고 작년 시험은 성립 시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 낼 세금이 얼마라고 딱 결정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건데 이건 간단해요. 납부 방법이 우리가 신고납부 조세가 있고 보통주의 즉 부가주의 조세가 있어요. 이건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고 이건 뭐예요?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세금이 확정되느냐. 자, 취득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여러분 1억에 샀어요. 이걸 1억에 사서 얼마에? 1억에 뭐를 해? 가서 신고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억 신고하면 거기다가 남양주시청에서 어떻게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거기다 부가세 붙여서 납부 영수증 주면 여러분이 갔다가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얘가 신고를 1억에 사가지고 8천만 원에 신고했어요. 8천에. 얼마에 샀는데? 1억에 샀는데 8천에 신고했어. 받아줘 안 받아줘? 다운계약서 쓴 거예요. 다운계약서? 그럼 남양주시청에서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받아줘야죠. 왜? 나한테 신고하라며. 그죠? 나한테 신고하겠잖아요. 그럼 신고했으면 받아줘야지. 결정적으로 내가 이걸 8천에 신고하면 이걸 1억에 샀는지 8천에 샀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모르니까 매매 당사자 니네만 아니까 네가 와서 얼마에 샀는지 나한테 신고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러 갔더니 갑자기 눈동자 흔들린다는 내가 이거 짬밥만 20년인데 내가 딱 보면 안다는 둥 뭔가 불안한데 뭐 혹시 뭐 재진 거 없냐는 둥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지. 무조건 받아줍니다. 1억 2천에 신고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럼 결론은 신고납부조는 법적으로 네가 알아서 일단은 신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내가 얼마가 됐든 그 금액을 신고하면 그걸로 내가 낼 세금이 뭐가 된다고요? 확정이 되는 거지 일단.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언제 확정된다 그러시면 돼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러니까 얘는 신고납부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지. 자, 재산세는 우리가 세금 계산하는 거 아니죠. 누가 계산해요? 여러분 거는 남양주시에서 결정합니다. 그럼 남양주시에서 김모씨 20만원, 이모씨 10만원하고 지네가 결정하면 그럼 내가 낼 돈은 그걸로 뭐가 돼버려? 확정이 돼버리고 우린 돈만 내는 거죠. 그럼 부가주의 조세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뭐 할 때?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얘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돼. 이러면 끝나는 거죠. 취득세는 언제 확정된다 그래? 그러면 신고할 때 그럼 되고 재산세는 언제 확정된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이렇게 가겠죠. 요건 특별하게 틀릴 게 없어요. 첫 번째 여긴데 이 성립시기가 되게 많습니다. 왜? 세목별로 다 나오니까. 근데 다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에 나온 거니까. 자, 배운 거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왜 이름이 취득세라겠어요? 취득했을 때 되라는 거예요. 취득 안 하면 안 냅니다. 그죠? 취득 안 하면 안 내잖아. 그럼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겠어요? 그 과세 물건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그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 취득할 때 성립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취득세는 그 과세 물건을 쳐다보면 성립한다. 그럼 곧 때리는 거죠. 쳐다보면 성립한대. 그럼 여러분 집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남의 집 쳐다보면 안 돼요. 그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되니까 취득할 때 성립이 된다. 간단하죠? 자, 등록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요? 등기 등록할 때. 등기 등록 안 하면 안 내죠.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해? 등기 등록할 때. 너무 쉽잖아요? 뭐 할 거죠? 자,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는 항상 이날입니다. 과세 기준이. 자, 이 말뜻 이해 잘하세요. 작년에도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 과세 기준일 얘기가, 제가 이 강의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수험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과세 기준일 뜻이 뭐냐면요, 세금을 부과할 때 법적으로 기준으로 잡아놓은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날을 기준으로 모든 세법의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근데 재산세는 그날이 언제야? 6월 1일이에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낸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요? 올해 재산세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누가 낼지. 왜? 이날 기준이라니까. 6월 1일 기준이에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을 내. 만약에 지금은 여러분 건데 여러분 6월 1일 전에 팔아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재산세 안 내죠. 왜? 6월 1일 현재 분위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산세는 다른 날 안 따져. 언제 기준으로 따져? 6월 1일 기준으로 그날 가봐서 따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때 의미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얘를 배우잖아요. 종부세랑.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착각하냐면 그냥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 그럼 6월 1일이래. 아니에요. 이 말뜻은 다 6월 1일이 아니라 세금 부과 기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 되는 날은 언제라는 거예요? 6월 1일. 그럼 다 6월 1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설명했었냐면 주민세 설명해.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그 재산분 주민세도 과세 기준이 나와요. 근데 걔가 뭐냐면 이 학원이나 공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옛날 사업소세라고 해가지고 그 면적당 얼마씩 세금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재산분 주민세거든요. 근데 걔는 과세 기준이 7월 1일이에요. 걔도 근데 뭐라고 나와? 과세 기준일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6월 1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걔는 며칠이야? 7월 1일 기준이에요. 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 그거였어요.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오. 재산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언제? 7월 1일.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다
이걸 6월 1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부가 기준일이란 뜻이지. 그래서 모든 세목의 기준일이 6월 1일 그런 뜻 아니죠. 뭐가? 재산세가 그렇다는 거야. 그럼 얘가 재산세가 6월 1일이면 따라가는 애이죠. 자동으로. 누구?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아시겠죠? 종부세는요 무조건 다 원칙적 기준의 재산세를 따라갑니다. 왜? 이거는 뭐예요?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낼 수가 없어. 그 종부세는 누가 낸다겠어요?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 내는 애가 이걸 내기 때문에 얘는 다 얘를 따라가니까 똑같이 언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렇게 따지면 하나 더 있어요. 이해할 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자, 얘도 똑같이 과세 기준이래요. 왜? 이것도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내는 사람이. 혹시 작년에 재산세 내신 분 중에서 7월 달에 낼 때 이거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람만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옛날 소방공동 시설세라 해가지고 그 화재 위험이 높은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했잖아요. 다중이용 건축물. 그죠? 우리 막 불나고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거잖아. 사우나나 막, 그죠? 그 다음 여관 같은 데 막 불나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만큼 화재 위험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불나면 소방 설비를 써야 되니까 그 설비 유지할 때 들어간 비용을 네가 일부 내라 해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결국 누가 내는 거야?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해당되면 내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나 얘나 입장은 똑같은 거지. 그죠? 둘 다 뭐예요? 얘가 이거 내는 사람 중에 내는 거죠. 그럼 둘 다 누굴 따라가? 재산세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 언제야? 셋 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일단 쌍피는 아니고 세피네. 점수 난 거야. 그냥 거의 반 난 거죠. 그죠? 여러분 고스톱도 나중에 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공인중개사 그 실장님들 중에도 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맨날 하루 종일 그만 뭐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짬날 때 뭐라 인터넷 고스톱 치죠. 그 인터넷 유명한 고스톱 사이트 있잖아요. 뭐 그죠? 그런데 가면 한번 쳐보셨어요? 거기 웬만한 실력까지 못 칩니다. 왜? 스피드가 숨도 안 쉬고 쳐요. 한 판 치는데 탁탁탁탁탁탁 감사합니다. 한 판 친 거예요. 그러니까 패를 내는 속도가 이 속도야. 탁탁탁 이 소리만 들려. 탁탁탁탁탁탁 그럼 끝. 근데 내가 탁 쳤는데 저쪽에서 인터벌 잠깐 쳤다가 탁 안 치고 탁 그러면 나가요. 짜증난다고. 왜 경로당 고스톱 치냐고 그래요. 야 1초만 숨 쉬어도 그냥 경로당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웬만하면 실력으로 못 친다니까. 왜? 일단 아무거나 내고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귀신같이 치는 사람들은요 그 와중에 패 다 보고 1초도 안 됐을 거다 계속 신나니까 탁탁탁탁탁. 그 중에 실장님들이 50%가 실장님들이라니까. 그죠? 야, 그 대단하죠. 실력이. 어우, 저도 이제 그쪽으로 나름대로 옛날에 좀 저기에서 한번 쳐봤는데 칠 수는 있어요. 근데 막 너무 급하게 치니까 치긴 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아니 이게 사람이 생각하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상대방 패 이렇게 생각하면서 치는 그게 묘미인데 그냥 막 치는 거예요. 막 그죠? 그 재미가 없지. 구스톱은 그거잖아요. 상대방이 패를 뭘 들었나, 제가 맨 처음에 첫 장에 뭘 먹었으니까 나중에 막판에 갔을 때 얘가 뭘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주면 얘가 못 날 것이다. 그 재미거든요. 이 머리 쓰는 재미인데 그냥 막 치니까. 그리고 구스톱 칠 때 언제 점수가 많이 나? 3명 중에 하나 초짝 껴있으면 죽는 거야. 걔는 지 패만 보거든. 막 그냥 막 조지는 거야. 먹는 거 밀어주는 거 모르고. 아이고, 우리 가면 처갓집 가면 맨날 고스톱 치거든요. 장인어른이랑 형님 동서랑. 우리 처남이 고스톱을 잘 못 쳐요. 이게 쇼당도 몰라. 쇼당도.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치는 거예요. 고스톱을 걔랑 치면. 그럼 걔만 들어왔다면 점수가 대박이요. 우리끼리 치면 3점 4점이거든요. 왜? 막 견제하니까. 걔는 막 그냥 치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밀어지도 않고 지 혼자 막 잘라가지고 막 대박 나는 거지. 쓰레기에 피박 맞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머리 굴려. 근데 이해 못 하더라고. 걔는 쇼당을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참 이해가 안 간대. 너는 체질이 아니다. 돈이나 잃어라. 그래가지고, 그죠? 걔는 돈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지금 보세요. 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있어요. 과세기간이라만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 그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은 매달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매달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달달이 내가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걸 정해주는 거죠. 매달 낼 것이냐, 분기비로 낼 것이냐, 아니면 반기로 낼 것이냐,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과세기간이라 해요.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득세는 어떻게 세금을 내라는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걸 몰아서 이때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연말정산한다 그러잖아요. 왜 하필에 연말에 정산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1년치 몰아서 한꺼번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산을 연말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말정산 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 5월달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요. 그럼 얘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려면 이 과세기간 일단 뭐 해야 돼? 끝나야지 되는 거죠. 자, 법인세도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날짜는 달라요. 쟤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내요? 6개월 단위로 해죠. 반기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결국은 셋 다 뭐가 정해져 있는 거야?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셋 다 얘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그죠? 세 개 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잠깐 쉬었다가요. 요거 나머지 맞죠? 이어서 가겠습니다.